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백신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 당신도 가지고 계시죠? 네, 뭐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빨리 개발됐나 하는 거나. 맞아요. 또 혹시 거대 제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확진자는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왜 백신 이야기는 쏙 들어갔는지, 변이 바이러스 위험은 정말 사라진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경제 때문에 통제가 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코로나 백신, 진실을 파헤치다 이 심층 탐사 보도를 바탕으로 한번 그 핵심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발 속도부터? 네, 그게 좋겠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속도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정말 빨랐죠. 근데 이게 뭐랄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수십 년 동안 정말 조용히 축적돼 온 그 mRNA 기술 연구가 있었고요. 이게 바탕이 된 거죠. 아하, 기반 기술이 이미 있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초고속 작전 같은 어마어마한 공공자본, 또 민간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최소 91억 달러 이상이요. 91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규제 절차도 평소처럼 하나 끝나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졸속 개발이라기보다는 과학, 자본, 행정이 정말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수십 년의 준비와 막대한 투자, 그리고 행정적 지원의 결합이었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95% 예방 효과, 이 숫자에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감염 걱정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했던 걸까요? 여기서 좀 오해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임상시험에서 말한 95% 효과는 바이러스가 몸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뭐랄까 철벽 방어, 살균 면역, 이걸 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아, 감염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었다. 네, 목표는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을 예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아프거나 심각한 증상으로 가는 걸 95% 막아준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특히 입원이나 사망 같은 중증 질환을 막는 데는 아주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심하게 앓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 그게 핵심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긴급 사용 승인 EUA라고 하죠. 네. 이건 안전성 검증을 좀 건너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오해가 좀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안전성 검증 자체를 생략한 건 아니에요. 네. 비유하자면 위급 상황이니까 일단 운전은 하게 해주는데 계속 주행 시험 결과 보고해라 이런 식의 조건부 면허 같은 거였어요. 아, 조건부? 네, 절차를 최대한 압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대신 실제 사용 데이터를 계속 제출하고 검토받는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감시가 전제된 허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특히 뭐 심근염이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거대 제약사 음모론 같은 이야기도 좀 힘을 얻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 참 민감했죠. 실제로 드물지만 심근염이나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위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심근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다 고려한 거예요. 아,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 대비 이익을 평가해서 접종을 권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VARS 같은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신호가 잡히면 그때 정밀 조사를 하는 거고요. 로버트 말론 박사 같은 분들이 제기한 일부 주장들도 있었지만 주류 과학계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건 사실이잖아요. 화이자가 2022년에 1,003억 달러, 모더나도 2021년에 18억 4천억 달러 매출. 이게 사실이니까 결국 돈 때문 아니었나? 백신 사기극 아니냐? 이런 불신이 커진 것 같아요. 네. 수익 규모가 엄청났던 건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막대한 선행 투자를 해서 기업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는 배경이 있고요. 아, 정부 지원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백신이 팬데믹 종식에 기여한 제품의 가치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극이라는 인식은 백신 효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고통 속에서 발생한 그 막대한 이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불편함, 그리고 기존 제도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연결된 측면이 터요. 그렇게 한국의 경우를 보면 중증 이상 사례에 대한 인과성 인정 비율이 매우 낮았고 0.2% 정도? 보상 문제도 매끄럽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불신을 더 키운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문제네요.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왜 백신 이야기는 거의 사라졌을까요? 당시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도 엄청났는데 그 위험은 이제 정말 없는 건가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미크론. 네.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들에 비해서 감염 자체를 막는 백신 효과는 좀 떨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증화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여전히 높게 유지됐습니다. 특히 부스터샷을 맞으면 더 효과가 좋았고요. 아, 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의 역할이 바뀐 거죠. 마치 자동차 에어백처럼요. 사고 자체를 막지 못해도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로요. 역할의 변화군요. 그렇죠. 백신 이야기가 줄어든 건 오미크론 이후에 바이러스의 평균적인 위험도가 좀 낮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게 됐잖아요. 네,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졌죠. 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팬데믹 피로감도 쌓였고요. 그래서 공중보건 정책 방향도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전환된 겁니다. 변이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초기 팬데믹 때만큼의 큰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일부러 통제를 풀고 백신을 더 강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순 없겠죠. 하지만 통제 완화나 백신 논의가 줄어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감소했고 또 높아진 면역 수준 덕분에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코로나19 백신은 뭐 사기급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선 과학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소통의 문제, 또 드물지만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대처 미흡, 특히 한국 사례처럼요. 그리고 제약사의 이윤 문제 같은 복잡한 숙제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백신 논의가 줄어든 건 음모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위험도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결국 당신이 느꼈던 혼란이나 의문들은 백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과학, 소통, 신뢰, 경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였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번 팬데믹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손상된 부분이 있잖아요. 공중보건 시스템, 또 전문가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 같은 것들이요. 네, 신뢰 문제가 컸죠. 이걸 다음번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에는 귀 기울이고 동시에 또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건 막아야 하잖아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